저는 크림 브릴레 하나랑 찰떡 인절미랑 마약 옥수수랑 로열 밀크티랑 여기 프레첼 솔티 카라멜. 네, 잠시만요. 네, 분요. 앞에 타세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저 35이요. 아, 막 그러면 저랑 막 심각하게 차이 나진 않네. 7살이면 심각한데?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거의 한 28쯤에 아이 낳으신 거죠? 9배. 9배. 네. 나보다 더 어릴 때 낳았잖아요. 저는 23세 진짜 어릴 때 낳았죠. 나는 그 나이에 하나 낳아서 키워도 멘탈이 붓게 되는데. 아유, 육아는 나이 불문. 보세요. 와. 아니, 원래는 꽃다발을 사야 되나 하다 그거는 약간 애물단지처럼 될 것 같아서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용기 내주신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진짜 맨날 며칠 고민했어요, 사실. 될까 말까 혹시나 될까봐 막. 혹시나 됐네요. 처음에 나왔는데 진짜 멍 때리고 한 5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우가 뽑았을 때요? 네. 뭐야? 되게 와닿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네,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되게 우울하게 자라온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알아보면서. 네, 이게 약발 떨어질 때쯤 다시 한번 또 이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구독자 이벤트 뭐 할 수 있는 게 남들처럼 뭐 선물을 보내는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댓글을 보고 이런 걸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약간 진짜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하니님의 진심이 좀 영상으로 많이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그냥 하는데 이제 진심으로 원래 세상이 근데 이래야 되지 않나요? 다들 솔직하게 가식 없이 사는 게 사실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맞아 불이익이 많이 불이익이 많고 너무 많아서 내가 당해요 오히려. 재작년부터는 좀 못돼줘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 했는데 안 돼. 잘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을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죠. 나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나도 뭔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게 해야겠다 하는데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나를 받아들이자 하고 나를 이제 지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자존감이 결국에는 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꺼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거나 너무 많잖아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말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했을 때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게 너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가 거기까지야. 이런 내 마음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꺼내줬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람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몫이고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넌 거기까지 하면서 그냥 그리고 저도 유튜브 하면서도 댓글이 이제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지만 가끔씩 이렇게 무슨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요. 그냥 그 지인 아니고서도 그럼 바로 내 채널에서 이 사용자 차단 이거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보는 시각은 거기까지 하고 너는 내 채널에서 아웃.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영향도 주지 않아요. 정말요?
이게 바로 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고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 내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아 내가 맞았구나. 내가 또는 틀렸구나. 이게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정정긍긍.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 좋은 마음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은 사람은 좋게 받아들여줘요. 같은 마음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좋게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제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일일이 막 이거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 세상은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내가 좋아해주는 사람하고도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도 시간이 짧거든요. 그거를 해명하고 막 이렇게 애써 가면서까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언니가 말했듯이 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막 이렇게 막 기복을 타고 이런 거는 자존심 상해요. 제 스스로가 저런 사람들의 저런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을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니까 세상이 어떻게 날 바라봐도 이제는 그래 그러세요 네 하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네 하다 보면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재밌게 행복하게 거기에도 네 바쁜 세상인 거죠. 근데 진짜 어린아이의 이런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만약에 하느님 나였다면 나는 못해서 지금도 못하고 있고 자존감이 제가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노력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니까 그 노력을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막 죽고 싶고 자살을 하고 싶어? 근데 그래도 자살은 아니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니면 또 죽고 싶어요. 그쵸. 금방. 나를 진짜 살리고 내가 진짜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나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내가 자살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살기로 했으면서 나를 살려야지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확대하고 이런 걸 다시 시작하면 난 또 죽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다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겪었고 내가 깨달았던 거를 나눠야겠다. 죽고 싶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도 내 잘못 사실 아닌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내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거는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힘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랑하지만 몰라서 못 준 거고, 네, 몰라서 못 주신 거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키는 힘이 없는 아이로 자랐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무 더 슬프잖아요. 안 그래도 내 안에 상처가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지키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에 대한 저도 고민을, 성찰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또 성찰하고 깨닫고 노력은 또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또 그것도 힘들어요. 노력하는 것도. 저도 제 혼자 이제 아니거든요. 진우랑 하람이
저까지 3명이잖아요. 네. 저한테 3명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근데 언니한테 똑같거든요. 혼자의 목숨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날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더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하나의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인지하고 난 또 왜 우울하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야. 그걸 거부하면 너는 겸손해야지 사람이. 자기가 인간임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그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너가 교만한 거야. 이렇게 이제는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실천을 하는 거는 또 엄청난 숙제예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한다는 거는 하지만 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삶이 무기력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든 이상은 더 점점 힘들어져요. 사는 게. 더군다나 아이가 있고 하면은 더 저는 저를 살리는 노력을 진짜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아요. 진우랑 하나미를 생각하면서 걔네를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어. 엄마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엄마라는 존재가 없이 살아가면 그 느낄 상실감이나 허전함이나 외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겠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노력을 한 거죠. 그죠? 눈물이 나죠. 맞아요. 울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혼하고 집에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때 막 살도 엄청 많이 쪘었어요. 맨날 먹을 걸로만 허기를 채우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근데 집에서 내 마음은 달래줘야겠죠. 어느 방식으로든. 근데 이제 그게 먹을 건 거예요. 그 먹고 또 자책하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먹고 이거에 무한 반복. 근데 이제 안 먹어야지 하는데 또 눈 뜨면 먹고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은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때 씻지도 않았어요. 옷을 벗고 씻으려면 이렇게 내 몸을 봐야 되잖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을. 그래서 안 씻었어요 사실. 그때 둘째가 제 옆에서 자다가 또 이 더러운 엄마가 뭐가 좋다고 또 제 옆에 와서 자는 거예요. 딱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오줌이 묻어서 그때 한 번 씻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씻고 이랬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단식원을 들어갔죠. 왜냐면 이 집에서는 내가 이 패턴을 이미 3개월 이상 그렇게 이 패턴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환경을 바꿔야겠다 하고 진짜 울면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나 여기 아니면 더 이상 갈 데 없다. 여기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정말 다시 일어서서 선 것 같아요. 그게 작년 6월인가? 나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엄마 노릇도 못하면서 살면 내 자신이 제가 허용 못하겠고 제 자신을 제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운동도 하고 진짜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시간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는 시간이야.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미세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나 힘들긴 해요. 하지만 한 달 전을 생각하면 지금 훨씬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려올 때도 한순간에 내려온 게 아니듯이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일어서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시골스러운 카페에 왔답니다.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약간 약간 춥긴 해도 오늘 만나는 저희 구독자분인 지은 언니는 목소리만 출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양해 부탁드려요. 시골이 평화롭고 한적하고 평화롭고 그렇죠. 그럼요. 힐링의 시간을 보내야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저는 아포가토를 시켰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내 멘탈은 감당이 안 돼서. 아유, 그럼요. 우리 딸도 그렇게 얌전한 편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은 맞아요. 정말 얘가 날 지금 시험에 들게 하시나? 둘이 아기 때 그땐 정말 하루에 한 4-5번 울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4-5번 정도 하루에.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도 힘들어요. 둘이라서 뭐 딱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도 힘들어요. 저는 진우만 키웠을 때도 울었어요. 그쵸. 이제 둘이 되니까 그땐 감사했던 거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막 힘들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저는 애기 하나인데 어떻게 아들 둘을 저는 이제 아니에요. 하나인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울해서 오진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우울해서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운다는 게 아예 이렇게 할수 있다. 눈물에 대해서 저는 아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막 보통 여자들 왜 울어? 막 왜 그래? 왜 울어? 이렇게 안 해요.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무의식적으로 나 울어. 또 눈물이다. 막 이렇게 벌써부터 마음을 지금 언니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은 내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살면서 많이 힘들어 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좋은 생각만 해. 행복하게 잘 살. 누가 몰라?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해. 이거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너무 아는데 안 돼요. 답답하다고 나도. 근데 이거까지 헤아려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안에서 너무 근데 그것도 전 표현을 못하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못하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너는 안 만날 거야. 이제 나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뭔 말을 이렇게 남발하고 이래도 그냥 언니가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언니가 편하게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때는 이제 이거 카메라 끄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울어도 돼요. 울어도 되고 눈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그래요. 그게 참 신기하시죠? 근데 이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만나면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자연스럽고 성격이 솔직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먼저 이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나 태어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처음 해본다 하면서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도 딱히 걱정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만나면 내가 뭐 알아서 내 식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어린아이들은 만나면 금방 친해지고 잘 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경계해야 돼. 내 모든 걸 보여주면 안 돼. 태어났을 때는 원래 순수했을 때 안 그랬어요. 근데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을 겪어보다 보니까 감추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존중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정말 애들은 뭐 이런 엄마 만나서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속상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돼요. 그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 어른들도.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랑을 당연하게 아이로서 받아야 되는 사랑이 멋진 게 돼버린 거예요. 특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는 제 장사자인 제가 속상한 거예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위로를 받고 하면 좋지만 그냥 아이를 딱히 키우지 않아도 어린 시절 그런 당연하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존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받아서 그 결핍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아픔이 생겼다는 거를 스스로 메시지를 주면서 보듬어주면서 스스로에게 그동안 얼마나 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사느라 힘들었어. 지금까지 견뎌서 산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이것보다 뭘 더 바래. 이제 앞으로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보자. 앞으로는 천천히 가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스스로한테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제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빨리 한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처음에는 제 식대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존재감을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거든요. 하나님 날 자꾸 가르쳐주고 싶나 봐요. 넌 너를 네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엎어지고 저는 제가 진짜 어둠 안에 완전히 갇혀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선 힘은 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제 깊은 곳 살고 싶었던 거죠. 나 이대로는 삶에 이렇게 미련이 많은지 참.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찾아야겠는 거죠. 제 깊은 무의식에서. 그게 신앙이 된 거죠, 저한테. 그 하느님이 그 빛이, 한 줄기 빛이 돼서 저를 다시 계속 2개월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살릴 거고 너를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다시 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희망의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다시 막 이렇게 일어서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자신한테 해주는 사랑도 사실은 그 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는 존재 자체로 나는 사랑스럽고 난 잘못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가 행복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배운 거죠. 하긴 배워가지고 제가 제 자신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넌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잘하고 있어. 막 격려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를. 사실 지금의 제가 지금 살아있기까지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저는 언니도 뭐 그러시겠지만 누구 찾아가서 막 힘들어 고민 좀 들어줘 하는 스타일이 워낙에 아니고 말을 못해요. 워낙에 힘든 얘기를 아예 못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그쪽밖에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저를 그래도 좋은 길로 이렇게 계속 오게 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황을 내가 참 많이 했지만 정말 내 스스로를 더 파괴시키는 방황을 내가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리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나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진짜 그거를 파고들고 그 해결책이 날 때까지 전 동굴 속에서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 원인을 찾고 제가 납득이 돼야 그 다음 거로 갈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긋나 보여요. 막 혼전 임신해가지고 막 애기도 낳고 막 어려가지고 애 낳고 막 또 이혼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저는 좀 제가 당당한 거죠. 높은 가치와 더 중요한 걸 잃지 않고 최대한 모두가 더 나에게 좋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실 이혼도 아이들이 컸어요. 하게 된 게. 왜냐면 아이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미워 보이고 쟤네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헤어지면 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망스럽게 보이고 아이들로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다가갈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혼해야겠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선택이 맞는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전 진짜 신부님들 4명하고 만났어요. 정말 저는 힘들 때 누구 찾아가서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혼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충동적으로 내 감정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했죠. 이혼을 했는데 그 선택은 진짜 제가 살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처음으로 해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하게 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하고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모토는 행복이에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삶을 살고 있을 때 행복하다 느끼고 물론 불행한 점도 있지만 행복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결혼을 한 이유가 나는 되게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희망을 본 거죠. 네, 희망을 봤어요. 그쵸. 그니까 그래서 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돈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난 생각했고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훨씬 더 많은 큰 게 있었어요.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사는데 내 딸아이한테 너는 사는 건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도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도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는 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하거나 힘들잖아요. 무조건 다 수용하세요. 그 감정을.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이거를 쳐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내 안에 자아가 그럼 버려지는 거야 또다시.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 너무 많이 버림 당했잖아요. 거부 당했잖아요. 그걸 또다시 하면 안 돼요. 이미 아프고 충분히 결핍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 이거를 내 스스로가 더 쳐내면 얘는 너무 죽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렇게는. 근데 사실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없으니까. 사실 어떤 힘듦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울증은 안 올 수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언니한테도 우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이거를 못 받고 자랐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을 내가 충분히 부모님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고 난 소중하고 내 권리는 당당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게 너무 강하면 이런 거에 오지 않아요. 와도 잘 이겨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시련이 오고 당연히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더 밑바닥으로 꺼지는 거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시련이 왔을 때 충분히 아파하고 느끼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사람들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밑바닥으로 꺼지면서 중요한 거는 꺼졌는데 여기서도 나를 또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우울해? 죽고 싶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나 진짜 죽고 싶구나. 내가 그 정도로 지금 힘들구나.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안 멈춰. 이 우울감이 계속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감정이라는 거 우울의 크기거든요.
이게 우울감이 1시간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이거 충분히 내가 이거를 그 크기만큼 받아들이고 하면 얘는 떠나요 나를. 내가 얘를 수용해주고 해줘야 얘가 나를 떠나지. 거부하면 얘는 더 커져요. 내 안에서 더 커져서 나를 막 집어삼키죠. 이번에도 영상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맥도날드 1을 가서 옷가르면서 아 진짜 지친다 또 일하러 와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감사하다 막 내가 이거 느끼는 게 어디야.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친다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인지하고 말해주는 게 어디야. 옛날엔 이것도 안 됐었어요. 몰라.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 저는 상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가 막 상처받았대요. 어머 그런 걸 받았어?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엄청나게 깊이 있는 건데도 그걸 인지도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도와줄 처지도 아니면서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막 도와준다고. 이별이라는 게 똑같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는 고통의 크기가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너무 이별에 대한 강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별에 대한 너무 큰 상실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겨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 이별이라는 게.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게 어릴 때 큰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별이 왔을 때 당연히 힘들고 아파도 금세 그거를 겪어내면은 금세 또 다시 일어나서 일상생활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이별이 온다 그럼 일상생활 스톱, 논스톱, 완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세상으로도 안 보이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이렇게 위험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의 존재가 너무 저한테 자극이 됐던 건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더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언니도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힘들게 마음을 내줬고,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했어 지금까지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으려고 해도 살다가 과거의 아픔이 한 번 이렇게 건드려주면 다시 막 속에서 막 주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가면서 함께 가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야 돼요. 너무 갈 길이 사실 먼 거죠. 하지만 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사실은 해야 하고, 사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다른 현실적인 거, 돈 벌고 이거는 사실 그 후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제가 이게 먼저 되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일이 힘들고 가기 싫은 날도 있죠. 힘드니까. 옛날 같았으면 안 갔을걸요?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지키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충분히 그날 힘든 걸 공감해줘요. 제가 그래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오늘을 어떻게 일을 했어. 여기 온 게 그렇게 견뎠어. 너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제가 공감을 해주니까 제가 괜찮은 거예요. 또 내일 일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내일 일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니까 일을 사람들과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있고, 일을 내가 맡은 몫을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삶을 바꿔놓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인생은 저렇게 엄마처럼 사는 거구나. 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 때도 엄마 너무 슬퍼서 지금 눈물이 나 이러면서 엄마 그 애가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엄마 왜 울어 막 이랬는데, 아니야, 눈물은 나쁜 게 아니야. 원래 슬프면 울어도 되는 거야. 울어도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슬퍼서 눈물이 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들 왜 울어? 했더니 그냥 슬퍼서 눈물이 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울이라고 정말 제가 한 말 똑같이 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모두는 울면 안 돼. 왜 울어? 뚝! 울음 뚝! 그쳐! 그만 울어. 울지 마. 맞아. 왜 울어가 제일 듣기 싫어. 왜? 하면서 울면 안 되는구나.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는구나. 이미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박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많은 데는 절대 안 돼. 울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막 눈물 꾹꾹 참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아무도 없는데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애가 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학교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달래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가 좀 미웠어요. 이상하게 미웠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걔가 울었잖아요. 내가 절대 못하는 거 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났던 거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를 걔는 하니까 할 수 있는 애니까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던 거예요. 봐봐요. 그 우는 친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걔 미웠다 했잖아요. 제 안의 문제라니까요.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그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울지 않은 것도 나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더 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더 이게 늘어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아픔의 상처 크기가 늘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요즘에 얼평 이렇게 말하죠. 얼굴 평가? 제 채널에서 가끔 제 얼굴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로 차다. 너 얼평? 바로 아웃. 그냥 듣지도 말고 나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해서 뭔가를 꾸미거나 성형을 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는데 내가 타인들에 의해서 하는 거는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날 지키는 힘이에요. 아무도 지금은 저는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상처 주고 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저 밑으로 꺼질 수 없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막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하는 건 상처받는 거 허락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서운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것조차도 아무한테 허락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지 이제는 아무한테나 상처받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을 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존재 너라는 사람 그 정체성 저라는 사람 이 정체성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이 마음을 사랑해주고 이 마음으로서 존재하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과거를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근데 없어요 잘.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 없어요. 있을까?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만날 때까지 뭐 그 사람이 언젠간 나타날 거야 난 기다릴 거야 하면서 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죠. 진짜 내가 먼저 더 내가 나답게 살아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남자가 주체였어요. 오로지 내 삶의 목표는 사랑. 이 사랑 이러면 내 인생 성공. 막 이러면서 막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 정도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사랑받는 관계 안에서. 근데 그거를 처절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아니란 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내 삶의 주체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나 스스로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앞으로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더라도 내 삶이 첫 번째, 내 자신이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결핍되고 없으면 사랑도 안 줄 수도 있는 여유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삶을 존중해주고 나도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하고 싶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만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이대로 나를 이렇게 가끔 사는 거고. 근데 굳이 내가 막 몸이 외롭다고 뭐 아니면 뭐 허전하다고 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요새 막 어린이집 엄마들이나 뭐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제 술 한잔씩 하고 그러면은 재혼에 대한 얘기를 막 저한테 해요. 재혼하라고? 아니 뭐 있지도 않지만 굳이 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 그리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지금 나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막 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네만
근데 너무 싫은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은 거여서 너무 많이 저도 들었죠. 정말 만나기 싫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막 이러면서 아니요. 그럼 이 애를 키우려면 엄마는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능력으로 경제적으로 돈으로 받쳐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 결혼 생활을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사람들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제력보다 그 돈보다 그 테두리 안에서 주는 안정감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또 그 안으로 섣불리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이제 나 하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이미 거기서 너무 뼈저린 좌절과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좀 금사빠 좀 해보자. 금방 저 나도 좀 사랑해. 안 돼요 이제. 진짜 안 돼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어릴 때도 보면 엄마의 기분이나 감정을 더 잘 읽고 더 헤아릴 줄 알아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약간 남자 아이들이 약간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근데 남자 이제 친구랑 연애를 하거나 연애하는 이걸 보면은 말을 하면 알아요. 나 이래서 이래. 나 이걸 원해.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어도 그래 네가 그렇다네 내가 이거는 그렇게 해볼게 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은 노력을 해요. 그거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100%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 여자친구가 결국엔 남자친구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나 이래서 이래 이걸 원해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진우랑 하람이를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댓글에 얘네가 커서 뭐 저한테 뭐 효도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진짜 안 바래요. 저도. 그쵸. 무슨 효도야. 자기 인생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예요. 효도예요. 저는 그거 분리됐어요. 저는 제 인생이고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제품을 떠나고 이제 어른이 돼갈수록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뭐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거나 내 삶에 맞춰서 뭔가 하지 전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엄마가 너네를 존중해주고 엄마가 너네에게 준 사랑을 너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해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줘라. 엄마가 그걸 바란다. 엄마가 너네한테 준 사랑이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 사랑이 또 누군가한테 너네가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다고. 엄마는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게 엄마도 좋아.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엄마도 좋아. 네가 좋은 게 엄마도 좋아. 이렇게. 사실 이런 말들 다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이었어요. 사실 어릴 때.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거 난 정말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뭘 바라고 자식 키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져야 돼. 전 지금도 저희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가 행복해져야 돼. 엄마는 내가 진우랑 하람이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애들만 보면서 희생하면서 막 애들만 뒤치작거리 하면서 살길 원해. 아니면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일을 찾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들이 이런 엄마인 나를 보면서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우리 엄마 멋지다. 우리 엄마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따라오는 걸 원해. 엄마는 뭐가 더 좋아 보여? 했을 때 두 번째래요. 세상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인생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희생해서 억눌러서 아이들 위해서 하잖아요. 아이들 다 알아요. 아이들은 깊숙한 곳에 보상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엄마를 아프게 하면 안 돼. 속상하게 그래서 그 자식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속상한데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몰라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엄마 아빠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몇 명 만나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인생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그 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그냥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네가 너에게 너의 엄마가 너무 중요한 거를 어쩌겠니. 그냥 존중해주고, 너한테 소중한 엄마가 아파하면 너도 아파할 테니까 내가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난 절대 그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한다 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의 행복한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애들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을 얻는 거를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해요. 이제 저도 주말에 일을 하니까 혼자 잔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친정에 가고 너무 외로워요. 그때 혼자 잘 때 어느 날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이제 돼가면서 내 품을 이렇게 떠나면 나는 다시 이렇게 혼자가 되겠지? 다시 이 삶이 이제 일상이 되겠지? 이렇게 혼자 자고 다시 혼자인 삶,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분명히 아이들을 떠나보낸 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위안과 아이들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자꾸 내가 얘네를 내 옆에 두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러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나 더 열심히 내 삶을 살아야겠다.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도 물론 보고 싶곤 하겠지만 내 삶 자체를 막 우울하거나 외롭게는 만들지 않게. 그래서 갱년기 엄마들이 그렇게 집안 살림하고 육아하고 막 자식 키우면서 아들, 딸 뒷바라지 다 했는데 아들, 딸 대학생 되고 이제 커서 나가면 혼자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게 오는. 그러니까 그게 좀 뭔지 알겠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저도 제 몇십 년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면 저도 당연히 그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